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생겼어. 내게도 이런 일이 있다. 우선은 요거 두피 토너부터 해줄게요. 특히나 저는 탈색을 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관리를 해줘야 돼요. 얼굴이 되게 푸석푸석해서 스킨케어부터 해줄게요. 제가 요즘에 보여드리고 있는 패드 중에 하나인데 혹시 사용해보신 분들 계실까요? 이게 모공 축소에 도움이 되는 그런 패드로 나와서 저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제일 사용하면서 좋았던 거는 쿨링감이 정말 완전 대박이에요. 아무래도 모공 축소를 하려면은 시원한 거를 지속적으로 사용해주는 게 좋은데 그래서인지 얘가 쿨링감이 되게 좋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볼까 하냐면 여러분들 추석 잘 보내셨나요? 저도 이번에 추석을 좀 연차를 쓰면서까지 길게 갔다가 왔는데 무슨 얘기를 할까 했다가 제가 추석이었기도 하고 저의 과거 중에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할머니랑 관련된 썰을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거 한 번 더 발라줄게요. 이거 한율 탄력 크림이고요. 구매하면서 샘플인가 받았었던 건데 한번 써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샘플을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사용해보고 본품을 구매하면 되니까 딱 떠오르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풀어주면 좋겠다, 재밌겠다. 솔직히 재밌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저는 아직까지도 조금 한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아직까지도 생각하면은 좀 눈물이 나고 가슴 아픈 이야기라서. 근데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그것 또한 추억이지 않을까. 어쨌든 그거를 딛고 일어나야 진정한 어른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그런 이야기인데 아마도 7살에서 8살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제가 언제쯤이었는지. 저희 외할머니도 그렇고 친가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렇고 저를 되게 예뻐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안이 아들 집안이라고 하죠. 보통은 거의 아들만 태어나서 딸이 되게 귀했어요. 저희 집은 친가만 해도 저는 거의 오빠가 5명, 6명 그 이상이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 예쁜 사랑을 받고 자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어렸을 때는 더 고집불통에 자존심도 너무 세고요. 이게 다 아빠를 근데 이제 제가 추석, 설날, 방학, 휴가만 생긴다 하면은 친가도 다녀오고 외가도 다녀오고 그랬어요. 외할머니가 너무너무 예뻐해 주셨어요. 물론 오빠도 예뻐해 주셨지만 특히나 저를 조금 더 저는 예뻐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엄마랑 얘기를 하다가 제가 삐지는 사건이 생겼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일이 아무튼 있었는데 엄마랑 얘기를 하고 놀다가 이제 제가 삐지는 상황이 생겨가지고 제가 외가에서도 한 번도 그랬던 적은 없었겠죠. 제 기억으로는 없었는데 제가 그 상황에 엄마한테 약간 떼를 쓰듯이 소리를 질렀었어요. 보통 그래도 할머니가 아유 왜 그래 우리 손녀 이러면서 저는 다 슬인데 할머니는 항상 다 실이라고 불렀거든요. 그게 울산 사투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불러가지고 아유 우리 다실이 왜 그래 이러면서 예뻐해 주셨었는데 그 상황에서는 다 같이 있는 상황이었을 수도 다 같이 있는 상황이었겠죠. 그러니까 그때 따라 할머니가 저한테 너 안 돼.
이러면 어떡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처음으로 저한테 소리치면서 혼내셨어요. 저는 한참 어리기도 했지만 할머니가 저한테 한 번도 화낸 적이 없는데 고함을 지르시면서 혼내니까 저도 놀랐었던 거죠. 울지는 않았어요. 울지는 않았는데 근데 되게 서러운 거예요. 엄마가 뭐 뺏으려고 했다던가 그래서 안 돼 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할머니가 너 엄마한테 그렇게 하면 어떡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눈썹 좀 빠르게 그리고 올게요. 이러다가 메이크업 끝내면서 이야기하면서 메이크업을 못할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엄마는 아유 그래도 손녀한테 그러면 어떡해 이러면서 이제 또 달래주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미 기분이 상한 상태였어요. 이제 그날 집에 가는 날이었어요. 그렇게 할머니한테 또 화해를 못하고 할머니한테 사과도 못 드리고 그때 저는 제가 잘못한 거가 없는데 이제 할머니 입장에서는 그래도 엄마고 어른이고 대드는 모습이 안 좋게 보이니까 그랬을 텐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간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할머니한테 뭐 사과도 못 드리고 할머니랑 화해도 못하고 그대로 집에 왔는데 그 이후에 한 번 더 왔었나 그랬는데 그때도 아마 화해를 못하고 왔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못 가다가 다음 해인가 그 다음 방학인가 아무튼 그쯤에 할머니가 아프셔서 입원을 하시게 되셨어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지병으로 입원을 하시게 되셨는데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셨던 거죠. 그 병실에 누워 계신 할머니가 너무 제가 어렸을 때 봤을 땐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 지금이야 뭐 입원하고 중환자실 가고 어떻게 있는지를 다 알고 있지만 그때 제가 처음으로 병원이라는 곳에 가면서 그게 딱 기억이 떠올릴 만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 호수기를 끼고 있었고요. 그리고 좀 높은 침대에 있었는데 아예 말을 못 하시고 그냥 누워서 저희를 쳐다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일 정도로 아무튼 안 좋으셨었어요. 그 전에 할머니랑 화해도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할머니가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셔서 그거를 보러 가니까 그때 또 딱 든 생각이 나 아직 할머니랑 화해 못했는데 할머니가 병원에 계시다고?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할머니가 나 보면서 또 화내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으로 이제 저도 가게 돼서 할머니도 봤는데 결국에는 화해 같은 것도 하나도 못하고 할머니만 보고 올 수밖에 없었어요. 중환자실 면회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오래 못 있었어요. 면회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서. 근데 이걸 하면서 이제 엄마가 좋아하는 손녀 다 데리고 왔어 이러면서 하는데 이제 할머니는 말을 못 하시는 상황이시니까 그냥 눈만 깜빡깜빡 하신 게 기억이 나요. 어른들끼리 얘기하실 게 남으셔가지고 얘기하시고 오빠는 거기 병원 안에 또 그 게임하는 기계들이 있었어요. 저희 시대 사람 친구들이면 아실 텐데 보글보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기계들이 병원 안에 있었던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근데 그거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거 오빠는 하고 나는 그거 옆에서 구경하면서 그러고 있었다가 거기 병원에서도 몇 시간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의사 선생님이랑도 얘기를 하고 그 뒤로도 못 갔어요. 대신에 울산은 못 갔어도 외삼촌네, 외숙모네는 자주 갔거든요. 그러고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일어나는데 엄마가 술을 드시고 계셨어요. 새벽인데
그리고 저도 이제 학교 가려고 준비하려고 있는데 엄마가 저를 슬며시 깨우더니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출발을 해야 하는데 학교에는 엄마가 말할 거긴 한데 그래도 학교에 일단은 먼저 가서 선생님한테 인사를 드리고 말씀드리고 와라. 대신 엄마도 너 가는 동안 전화를 해놓을 테니 인사드리고 와라 해가지고 처음에는 일어날 때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돌아가셨다고? 이런 생각으로 이제 준비하다가 제가 잠을 깨면서부터 현실을 직시하게 된 거예요. 거의 학교 도착하기 직전에 지하철에서부터 제가 펑펑 울어버린 거예요. 나 아직 할머니랑 화해 못했는데 그 일에 대해서 죄송드린다는 말도 못했는데 기회가 사라진 거잖아요. 살아있으실 때 할 수 있었던,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말을 못해버린 거잖아요. 너무 그냥 눈물이 났어요. 그냥 펑펑 울었어요, 가는 내내. 그러고 이제 학교 도착해서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는 동안에도 선생님 저 조퇴해야 될 것 같아요. 이래서 선생님이 왜? 이러니까 그때 또 엄마가 바로 전화한 게 아니었고 외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이러는데 말하는데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말 못하고 있는 사이에 이제 선생님한테 전화가 온 거죠. 얘기 듣고 이제 처리해주겠다. 다녀와라. 울지 말고 괜찮으니까 이제 학교를 벗어나서 다시 집으로 갔죠. 참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고통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허무한 거예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때도 그렇지만 허무한 거예요. 그냥 모든 게 다. 진짜 허무함밖에 안 남고 그 뒤로부터 한 살 한 살 먹지만 매년 생각하게 돼요. 이맘때쯤이면 막 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전부 보고 싶다. 외할머니랑 화해 아직도 못했는데 이게 남더라고요. 그게 가장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되게 그렇습니다. 사실 이야기는 여기가 끝인데 얘기하고 싶었달까? 이제 그 뒤로 한쪽에 자리를 잡아버린 것 같아요. 나 할머니랑 그때 화해를 못했는데 근데 만약에 화해를 했으면 화해를 했어도 약간 이 마음이 안 지워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생각할 때마다 나 그때 할머니랑 화해 못했는데 할머니랑 서로 얘기도 못했는데 그런 생각이 가장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물론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보다 어린 애기 구독자님들은 저처럼 후회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도 어릴 때도 그렇지만 어릴 때도 막 효도해라 안 그러면은 후회로 남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말을 사실 이해를 못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일단은 너무 미성숙했던 시절에 돌아가셨기도 했고 근데 이제 외할머니는 제가 어느 정도의 성숙 기간을 걸치고 그리고 제가 거의 사춘기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사실 사춘기도 그렇게 크게 오진 않았어요. 성격 자체가 고집불통해 자존심 세서 그런가? 그래서인지 사춘기도 그렇게 크게 오진 않았는데 제가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는 나이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더 마음속에 자리 잡았고 근데 가끔씩 한편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제 할머니가 저한테 한 번도 그렇게 꾸짖거나 화내시거나 호통치신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유독 호통치고 그랬던 이유는
할머니도 알고 계셨지 않을까? 왜냐면 몸이 그렇게 건강하진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약을 먹으면서 버티셨던 건데 지금 아프니까 이제는 케어하지 못한다는 거를 알고 계셔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제가 매일 뭐 아빠랑 옆에서 싸우고 엄마랑 투닥거려도 할머니는 아유 우리 손녀한테 왜 그래 우리 손녀 아이고 다시리 누가 그랬어 이러면서 예뻐해 주셨는데 딱 그날따라 저한테 호통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이 생각이 제 마음에 자리 잡을 것 같아요. 진짜 추석만 되고 설날만 되면 물론 친할머니도 보고 싶고 친할아버지도 보고 싶고 외할머니도 보고 싶고 외할아버지도 모두 보고 싶지만 내 할머니랑 화해 제대로 하지도 못했는데 할머니한테 제대로 사과드리지도 못했는데 이런 생각들이 자리를 잡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한층 더 성장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그래서 있는 사람들한테 더 잘하려고 하고 배려하려고 하고 저는 사실 그런 거 할 줄 모르는 성격이거든요. 최대한 하려고 해요. 근데 아직도 엄마랑 투닥거리고 오빠랑 투닥거리고 그러긴 하는데 이거는 가족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아진 것 같아서 얘기를 했던 건데 결국에는 또 눈물을 흘려버렸어. 아직은 안 괜찮은가 봐요. 근데 그치만 이 마음을 좀 오래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안 그러면 진짜 제가 되게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성격인데 뭔가 이 마음만큼은 제가 컨트롤을 잘 못하는 느낌이어서 사실 저희 엄마가 제 영상을 다 보고 계시거든요. 이 영상도 올라가게 되면 엄마가 분명히 보실 텐데 엄마도 기억하실까? 엄마 기억해? 그 다음에 립만 바르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립은 일단은 착색력이 좋은 틴트를 베이스로 먼저 깔고 이거 러브 틴트 정말 예쁘고 착색도 좋은데 뭉쳐요. 제 입술에서는 최대한 착색을 시켜주고 그리고 제가 요즘에 다시 입술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시 안 좋아졌어. 오늘 립은 요거 발라볼게요. 요거 더 페이스 샵인데 요런 되게 귀여운 캐릭터가 그려진 거거든요. 색깔도 예뻐서 심지어 가격도 저렴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거 놓치지 말고 겟하셨으면 좋겠어요. 막 블러리 된다고 해놓고 막상 바르면 블러리 안 되는 제품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이렇게 바르는데 진짜 블러 처리가 돼요. 근데 저는 오늘 립에만 한번 바르겠습니다. 댓글에서 제가 목이 안 보인다고 하시는데 제가 목이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게 짧아요. 잘 보시면 있다. 살에 파묻힌 거예요. 이렇게 바르면 메이크업 끝났습니다. 이렇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항상 영상에서 빠뜨려가지고 따로 찍어오는 건데 이러면 진짜 메이크업은 끝났고요. 저는 이제 머리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해가 저무는 것 같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지고 있어가지고 그림자가 생겼는데 빨리 머리를 해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겨울에는 밖에서 찍는 게 안 좋은 게 해가 금방 져서 빨리빨리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찍을 수 있는 시간이 아침밖에 없는데 저는 그때 막 출근하고 자고 이러니까 아무튼 저번에도 영상 찍었었는데 머리하고 오니까 해가 다 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최대한 빠르게 머리까지 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도 마무리가 다 되었고요. 오늘은 조금 딥한 느낌으로 갔는데 너무 딥해진 건 또 아닌가 싶어가지고 약간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 번쯤은 풀고 싶었던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 번 더 저희가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을 거라 분명히 생각을 하고요. 혹시나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풀어주고 싶은 이야기나 뭐 그런 썰들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메일이나 또는 DM으로 보내주시면 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밝고 재밌는 이야기로 만나보도록 합시다. 안녕.